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면접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회차를 시작으로 제가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대입, 학종 면접을 중심으로 입시 면접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어떤 특강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시간은 항상 그 주제가 되는 대상의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면접 관련된 강의들, 영상들을 좀 찾아보면 주로 면접 팁이라든지 또는 합격 사례, 면접 경험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그런 류의 영상도 올려드리겠지만, 자, 오늘 영상은 면접의 원리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대입, 특히 학종 면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입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 밖에 다른 여러 전형을 준비하시면서 자, 면접 치르셔야 되는 분들 참고 가능하실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접이라는 평가 방식이 상당히 보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는 면접은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죠.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면접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은 면접 평가의 변별력 어느 정도나 되는지,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 전형 요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거겠죠. 보통 대입 학종에서는 서류 대 면접 비중이 7대 3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적게는 서류가 80, 면접이 20, 또 많게는 면접이 70%, 80%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면접 비중이 높을수록 면접 영향력이 커질 텐데요. 보통은 7대 3 정도, 서류 대 면접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서류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에 올라갔을 때 과연 나보다 성적이 좋거나 서류가 좋은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건 학교마다 또 모집 단위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일부 대학 일부 모집 단위의 경우는 면접 대상자로만 올라가면 웬만하면 최초 합격은 아니더라도 추가 합격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면접 대상자를 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로 뽑고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합격했더라도 다른 학교로 또 가버리는 학생들 감안하더라도 1.5대1 또는 2대1 이상의 면접 경쟁률, 실질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 만약에 그 학교가 서류 대 면접이 7대 3이다. 그동안의 입시 현장에서 제가 여러 통계들을 취합해 보면 면접이 30% 비율일 때 서류 점수만으로는 탈락해야 하는 학생이 면접을 통해서 서류 점수를 뒤집고 최종 합격할 확률은 보통 30% 정도. 물론 면접 평가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에서는 그만큼 비례해서 면접에서 서류를 뒤집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학종, 면접이 있는 학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또 높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내신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내신뿐만 아니고 비교과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이런 것도 1단계 서류평가에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 수준을 명확히 가늠하기가 좀 쉬운 일은 아니죠. 유일하게 내신 등급만이 자기 서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1단계를 통과했다면 교과에서든 비교과에서든 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거라고 믿으시고 면접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면접 준비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래도 조금은 해소되실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내가 합격에 다가가는 7분응선, 8분응선을 넘었다. 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부담 없이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희망적인 생각만 갖고 면접 준비가 잘 되는 건 아니겠죠. 면접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형 요소인지를 아시는 게 면접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영상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면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시험이라는 평가 방식과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께는 좀 낯설 수 있는 면접이라는 평가 방식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면접 대비하시면서 각각의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끌어내시는 원리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면접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OMR 카드에 어떤 숫자를 마킹하거나
단어나 또는 시험지에 글을 쓸 때에는 우리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표현 양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표현 양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뭔가 개념이 있는데 자, 그게 말로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세요. 자, 면접이 기본적으로 무슨 스피치 테스트는 아니지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아웃풋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말이라는 표현 수단은 글보다는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뿐만 아니고 그 표현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또 뭐 억양이라든지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음하고 어떤 세기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 듣는 사람한테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면접 연습한다고 하면 이 말하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특히 우리 남학생분들 면접 걱정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시험은 직관이 중요하지만 자, 면접은 논리가 중요하다. 자,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직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번에 딱 봐서 아는 거죠. 그리고 논리라는 것은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직관이 본능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 객관식으로 주어진 예시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야 되는 과정이 기본적인 시험의 틀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면접 답변에서는 자, 그렇게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자, 이 직관이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정답이 뭘까? 정답만 말해버리고 끝. 자, 그게 면접 평가가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면접 질문들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 동기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이런 거 정답이 있겠습니까? 자, 정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면접 질문들은. 그러면 어떤 답변들이 점수를 따는 거냐? 내가 정답처럼 내 답변을 내놓았을 때 자, 그 답변에 과연 근거가 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나 근거가 타당하면 자, 점수를 받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어떤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만 면접 질문에서는 그런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찾을 때, 답변을 준비할 때 통합적인 사고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볼 때는 국어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영어나 수학에 대한 메커니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뇌는 국어 시험을 볼 때에는 그게 어떤 문제가 됐건 그 답을 국어 영역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면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면접은 뭐 구술, 논술처럼 교과 지식 관련된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면접 질문에서는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의식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경험? 경험이면 무슨 활동을 말하나? 활동이면 뭐 동아리나 봉사 이런 걸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영역을 구분지어서 답을 찾아가는 사고 과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면접 질문에서는 그 질문 의도만 잘 파악하면 특별한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이야기든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상 깊었던 활동이나 경험 물어봤을 때 교과 수업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또 독서 했던 얘기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수학 공부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수학 공부하면서 과학 공부하고 연관이 깊었던 경험이 있다면 과학 공부 관련된 얘기를 덧붙여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 당연한 얘기겠지만 면접은 대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시험에 대입해서 생각하고 있다. 면접관들은 OMR 카드 채점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어떤 경우에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고 상대방한테 호감을 갖게 될까요? 당연히 상대방과 말이 잘 통할 때겠죠. 그리고 말이 잘 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리스닝입니다. 듣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면접 준비한다 그러면 이 말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앞서서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연습이 되겠죠.
제가 앞으로도 많은 면접 질문 예시들을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면접 준비하시면서 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기출 질문들을 접하시게 될 텐데요. 일반적인 면접의 경우 질문의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출 질문들을 접한다 해도 모든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변들을 미리 준비해 놓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한된 질문 예시들을 통해서 그 질문의 원리들 파악하는 게 효과적인 면접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질문들의 의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듣기 연습이다. 그래서 제가 면접 질문들을 그냥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질문의 출처, 질문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자 서류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뭔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원자의 어떤 역량을 평가 또는 측정하려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서류 질문이 뭐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많고 또 서류 외 질문들은 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이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엮어서 질문의 종류를 나눠 봤을 때 자, 서류나 또는 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서는 중요한 게 답변의 진정성. 여러분들 대화 상대가 여러분한테 뭔가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신뢰하지 않게 되죠. 그런 부분도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류 외에서 나오는 이런 특정과 관련된 질문들에서는 자기 역량을 최대한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면접 질문 사례들을 제가 분석하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을 통해 평가하는 항목들은 뭐 대충 이런 것들인데요. 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서류 진위 여부라든지 또는 추가 정보를 파악한다 또는 의사소통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창의력, 문제 해결력, 분석 및 종합 능력, 논리적 판단력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은 면접 일정이 닥쳐서야 면접을 준비하게 되죠. 그 부분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면접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준비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맨 위에 부분과 맨 아래 부분입니다. 요 중간에 이런 평가 요소들, 예를 논리적 판단력, 뭐 분석 및 종합 능력, 적성 및 발전 가능성 차 이런 것들, 창의력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단기간에 발전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의사소통 및 표현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면접이 코앞에 닥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에는 서류 관련된 질문들, 당연히 자신의 서류에서 예상 질문을 뽑아본다든지 또는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확대해서 조사하고 공부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우리 지원자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을 묻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 남은 기간에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해두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답변 준비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시간에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그런 면접 평가 요소들에 집중하는 게 면접 준비의 기본이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취향을 고백할 것인가 주장을 논증할 것인가,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자, 유명한 뭐 유시민 작가께서 여러 책이나 강연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정답이 없는 질문들 우리가 취향 고백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런 답변 열심히 해놓고 와서 면접 잘 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연찮게 본인의 취향이 입학사정관 또는 우리 면접관 교수님들 취향하고 잘 맞아서 입시의 객관적인 평가 요소와는 별개로 어떤 호감을 사서 합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입 면접이 그렇게 막연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모든 면접 질문에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기준의 근간에는 당연히 수험생이 말하는 답변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런 합리적인 느낌은 당연히 논증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논증하는 과정. 자, 논증이란 뭘까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서울대가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이럴 때 우리가 자기 주장이 필요한데 그 주장을 어떻게 논증할 것이냐, 논리적으로 증명할 것이냐,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결국 자기 주장의 근거들이고요. 그 근거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자신의 활동이나 공부 과정 또는 독서, 자기 가치관,
이런 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 준비는 자소서 작성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소서를 쓰면서 했던 고민들, 그때 이렇게 정리하고 모았던 소재들, 여러분들이 자소서 냈다고 그거 신경 끄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자소서 작성 이후에도 자기 경험이나 생각들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면접 준비의 기본이다. 결국 면접 경쟁력도 사례나 경험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생각들 이런 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개념적인 이야기라 조금 추상적으로 느끼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곧 이어서 구체적인 면접 질문 사례들에 대한 대처법 중심으로 해서 면접 특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면접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언제든지 질문 환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짧게라도 꼭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